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10월 23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대체적으로 어제 시장의 하락을 만회하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1.1%의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조금은 아쉬운 것은 26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했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오랜만에 1%에 가까운 반등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 그나마 가장 좋은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던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또 현대모비스, 이 종목들은 조금은 쉬어갔다면 반대로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또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이 오늘 시장을 크게 주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바이오 종목이 조금은 쉬어갔었고요. 반대로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에서는 큰 폭의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은 간헐적으로 한 번씩 순매수가 들어왔다면 두 주체가 모두 2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던 것은 거의 한 달 만에 양매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4거래일 만에 정말 오랜만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는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1,700억의 많은 순매수와 함께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또 오늘 다시 한번 40만원을 돌파했던 LG에너지솔루션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포스코 퓨처엠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마찬가지로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현대일렉트릭, 현대차, 포스코 퓨처엠, LG전자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하이닉스를 정말 독보적으로 많이 매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고려아연, 기아, LG에너지솔루션, 기관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죠.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우선 전날도 미국 시장은 양호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스닥은 0.2%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S&P 500은 전날과 비슷했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최근의 모든 추세들을 보면 다 신고가를 경신했다던가 신고가 근처에서 미국 시장의 흐름을 굉장히 견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만 조금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자체가 좋다는 것은 물론 국내 시장에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을 따라갈 수도 있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위치에서는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볼게요. 반대로 니케이는 마이너스 0.8%, 또 대만 증시도 오늘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았지만 일본 증시나 대만 증시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 많이 빠져서인지 국내 증시는 오늘만큼은 시장 흐름이 괜찮은 것 같고, 또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조금은 설명드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까지의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현재 촬영 시점이 1시 반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그나마 선방했던 업종들, 방산하고 원전 관련주,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본다면 바이오 종목을 꼽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조금은 강세를 보였었던 방산 관련주는 주가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또 원전 쪽도 쉬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 중심주라고 할 수가 있는 반도체 관련주 있죠.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또 2차전지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가 조금 빠졌다면 오랜만에 큰 양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장 중심주의 흐름이 좋았다고 할 수가 있고, 대부분의 시장 중심주의 강한 상승을 봤을 때는 이런 업종들은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 반도체 관련주.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단 말이에요. 엔비디아는 아시겠지만 AI 반도체, HBM 관련주입니다. 그럼 국내 시장에서는 단연코 하이닉스하고 장비 기업인 한미반도체가 있죠.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 공교롭게도 지금 위치에서는 추세 박스권 상단까지 주가가 그 위치까지 반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예상하는 영업이익은 6조 후반대로 알려져 있는데 일각에서는 7조 원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발표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미국 시장에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신고가 경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 박스권 상단 있죠? 그 위치까지 주가를 올려 세웠다는 것은
어쩌면 내일 실적을 통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내일의 실적 발표를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제가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4분기나 내년 시장에 대한 가이던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떤 코멘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미래 비전이라든지 다양한 시장 분위기를 이해해 보시고요.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도 꼭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또 장중에 신저가를 한번 경신하긴 했지만 오늘은 2% 이상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던 것은 지금 현재의 PBR, 자 여기 하단이 PBR 차트예요. 이게 약간은 반영이 조금 늦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PBR이 1.08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장중에 1.06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1.07이더라고요. 어쨌든 PBR이 1.0대로 수렴했다는 것은 다양한 해석들을 제쳐두고라도 과거의 주가의 저점 구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 차트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15년도 마찬가지였고 19년도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22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PBR이 1.0대로 거의 수렴했으니까 지금 위치에서 어떤 악재가 나온다든지 또는 주가적으로 더 빠진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제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산업의 특성상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자동차 이런 업종들은 어떤 신차라든지 신제품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구조적인 매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신차나 신제품이 나와도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거예요. 자, 스마트폰 보급률이 올라간다든지 또는 자동차 보급률이 올라간다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매출에 대해서는 약간의 한계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반도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대가 지날수록 이 반도체의 쓰임새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고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23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챗 GPT가 나오기 시작했고 AI 반도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면서 HBM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은 하이닉스보다 늦춰져 있는 측면은 있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반도체는 그런 쓰임새라든지 구조적인 다양성까지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더 뻗어나갈 수가 있는 확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때문에 다른 업종들이 이런 측면을 보인다면 과거의 사례가 미래에는 맞아 떨어지지 못할 것이다. 충분히 이런 근거가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만큼은 그런 생각들이 조금은 맞지 않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꼭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PBR이 여기죠? 1.07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미국의 트럼프 관련주라든지 또 반대되는 업종들, 신재생이나 2차전지 이쪽의 주가 흐름이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흐름을 보면 한 달 동안 주가가 빠졌지만 오늘은 4.7%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그 우려감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이제는 조금은 약발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당선이 되었을 때 그런 가정들이 주가에 만일 반영이 되었다면 지금부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해도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호재라고 해도 그 호재가 계속 시장에 노출이 된다면 그 기업의 주가는 정체될 가능성이 있고 또 반대로 많은 악재가 나온다고 해도 그 악재가 계속 시장에 노출이 된다면 더 이상 주가는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주가를 좋게 볼 수 있는 호재는 없지만 수많은 악재들이 주가에 모두 반영이 되었다면 그 주가를 밀어내는 뉴스가 계속 나온다고 해도 더 이상 주가는 빠지지 않을 수가 있고 여기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호재가 없다고 해도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던 방산 관련주 있죠.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점 부근에서 장대 음봉이 나온다는 것은 어쩌면 시세가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신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폴란드 대통령이 국내를 방한했고 또 많은 방산 기업들을 방문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가 아마 오늘쯤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쩌면 이제 단기적인 재료 소멸 관점에서도 주가에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약간은 성격이 다른 업종들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쩌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뀔 수도 있나?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최근에 시장이 좋지 못할 때 가장 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바이오 종목이었고 또 방산, 그리고 최근에는 원전 관련주, 그쪽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방산 관련주가 크게 꺾이고 있고 또 원전 관련주도 한 차례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죠. 물론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이 지금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을 때 반대로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좋다는 것은 반대 업종들이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한번 시장 흐름을 주목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 투자 계획들을 세워 나갈 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는 내일쯤에 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4680 배터리에 대해서도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특히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연말부터 4680 배터리를 양산한다고 했던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코멘트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주가 흐름을 크게 돌려 세울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시장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단기적으로 추세가 좋았었던 몇 개의 업종들이 오늘은 파란불을 보여주었고, 반대로 그동안 시장에서 부진했었던 여러 기술주들, 그 기술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인 만큼 다시 한번 시장 중심주의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조만간에 삼성전자도 6만원을 돌파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